구조적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 성경적 교회 의미를 돌아보고 미래교회를 모색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11일 종로구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 총회장실에서 제109회기 2차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이 한국선교 140전을 기념해 학술제를 개최했습니다. 2025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가 서울 종로구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시작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개포동교회 후원을 발판 삼아 탄자니아의 스와힐리어 성경 5,643부를 기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한국교회는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로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경적 교회의 의미를 돌아보고 미래교회의 사역 방향을 모색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신교 성도 중 60대 이상은 절반에 육박하는 한편 20, 30대는 20%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연령별 역피라미드 형태를 보이며 구성원 간 세대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찾기 위해 선교단체 뉴미니스트리가 토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모으고 교회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고 또 어떤 방법과 또 사회적 문제를 대처할 건지에 대한 의논과 또 생각을 나누는 것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성경적 교회를 주제로 한 강의와 현장 경험을 나누며 개선안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성경적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보듬는 교회 차원의 돌봄 정책처럼 교회의 공동체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시작될 수 있고 또한 그 부르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어원적인 본질적인 의미구나라는 것이죠. 공동체적인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장에서는 국내외 사역자들의 현실적 고민과 성경적 교회를 위한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낯선 타국 문화 속에서 지켜야 할 기독교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성경적 교회로 살기 위해 기쁨으로 예배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령과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 또 훈련 공동체, 증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 가지 본질을 이 다른 문화 속에서 작동하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도전을 받고 가고요.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창업과 AI, 세대 통합 등을 주제로 다음 세대와 사회 속 교회 역할에 대한 실천적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11일 종로구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 총회장실에서 제109회기 2차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영걸 총회장은 지난 회기 주요 사업을 정리하고 향후 교단의 방향성을 밝혔습니다. 교단이 주력한 영남 지역 산불 피해에 대한 교단의 지원 현황과 오는 8월 설립 예정인 해외 선교 노회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진통 속에 회기를 시작했지만 이를 잘 수습해 교단이 더 화합하고 자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난 회기를 평가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 제110회 총회는 9월 23일부터 사흘간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이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 학술제를 개최했습니다. 학술제는 믿음의 발자취, 선교의 유산을 주제로 진행된 가운데 발제자들은 감리교 초기 내한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스클랜턴 가문의 대를 이은 선교 사역을 재조명했습니다. 대를 이은 이 선교, 이건 이제 우리가 140주년을 맞이해서 꼭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언더우드 가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아펜젤러 가문을 생각해야 될 때다. 그걸 더 강조해야 될 때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한편 이번 기념학술제는 기감 선교국이 진행하는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사업의 6번째 행사로 이어 오는 8월에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성령 한국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기독 미술인들이 2025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를 개최했습니다. 전시는 그리는 기도, 보이는 묵상을 주제로 서울 인사동 마루 아트센터에서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안동교회와 만나교회, 사랑의 교회와 영락교회, 온누리교회와 지구촌교회 등 교회와 기관 소속 작가 174명이 참여했고 회화와 조형 등 3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김준영 운영위원장은 정성과 기도로 이번 전시를 준비한 모든 참여 작가들과 운영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작업 과정이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시 수익금 일부는 기독교 NGO 더 멋진 세상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탄자니아에 스와힐리어 성경 5,643부를 기증했습니다. 개포동교회 후원으로 이뤄진 성경 나눔으로 교회는 지난해 6월 르완다의 키냐르완다어 성경 5,000부를 후원한 이후 두 번째로 해외 성경 나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에 전해질 성경은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전해질 계획이며 문자 교실에서 교재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회와 교회 측은 성경이 현지 주민 한 분 한 분에게 전달돼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길 소망했습니다. 대학로에서 화제를 모은 연극 리턴의 작가 김성한 전도사의 이야기가 이번엔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106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통찰이 담긴 잠언집도 독자들을 찾아왔는데요. 인생의 지혜를 더해줄 신간들을 권현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해 연극의 성지 대학로에서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던 성극 리턴. 감동적인 이야기와 탄탄한 연출로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신간 터닝포인트는 연극 리턴의 실제 주인공 YDP 하나교회 김성한 전도사가 경험한 인생의 변화를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가족의 일터였던 시장의 강제 철거와 아버지의 시한부 선고 등 예고 없이 찾아온 절망 속에서 작가는 도리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터닝포인트를 맞이합니다. 고민과 방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에게 책은 빚진 인생이란 개념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 삶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 세기를 살아온 106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고백입니다. 신간 행복은 인격만큼 누린다는 인생의 행복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 잠언집입니다. 권력은 소유가 아닌 섬김이다. 꾸준한 독서는 인격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등 시대를 관통하는 문장과 함께 독자들을 깊은 묵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고전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을 현대의 시선으로 해석했습니다. 신간 철로 역정 가이드는 미국 휘튼 대학의 문학 교수 릴랜드 라이크가 집필한 고전 철로 역정의 안내서입니다. 흥미진진한 여정을 따라가며 주인공의 신앙과 유혹, 구원 등에 대한 본질을 분석했습니다. 각 장은 줄거리 요약과 해설, 묵상과 토론 질문으로 구성돼 있어 개인의 독서는 물론 소그룹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1만 32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올해 1만 30원보다 290원 오른 액수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입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7월 들어 택배기사 등 3명이 잇따라 사망했습니다. 택배업체들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근무시간 탄력 운영과 휴식시간 의무화 등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쿠팡은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들의 여름 휴가를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해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배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19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5%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의 호조세가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일평균 수출액은 22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미국 관세 부과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1월과 5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미일 3국이 1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미국 B-52H 전략폭격기와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정부가 분양가의 10에서 25%만 내고 20-30년간 거주하며 지분을 늘려나가는 지분 적립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렴하게 분양한 뒤 수분양자가 매각할 때 공공에 환매하는 이익 공유형 공급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초기 자본이 적더라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을 발굴해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선청이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덕수궁 돈덕전에서 광복 80주년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유산을 개최합니다. 전시에서는 보물 서울 진관사 태극기를 비롯해 올해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독립운동가, 서영의 관련 자료 등 110여 점을 선보입니다. 고티비 뉴스 배부경입니다. 고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는 35%,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들에는 15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는 캐나다에는 8월 1일부터 3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냈으며 유럽연합도 곧 새로운 관세율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자 커피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의 비관세 무역 장벽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수사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브라질은 내정 간섭이라며 50% 보복 관세로 맞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관세 부과가 시행되면 커피, 오렌지 주스, 설탕 등 필수 식료품 공급가가 오르며 전체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압박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CNN은 러시아가 야간 공격에서 드론 400대와 미사일 18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실망했다며 현지 시간 14일 중대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시 즉시 실행 가능한 전후 안전보장군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간 10일 런던 회의에서 휴전 이후 몇 시간 내로 돌입할 준비가 된 계획이 있다며 양국은 안전보장군 상설작전본부를 설치하고 적대 행위 중단 후 수일 내로 군을 배치할 수 있는 지휘 구조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나흘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기간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진, 미 의회 인사들을 만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60일 가자지구 휴전안과 관련해 돌파구라 할 만한 진전이 이뤄지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효력을 다시 전국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조셉 라플란트 뉴햄프셔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현지 시간 10일 이민자 권익단체의 소송에 대해 집단소송 지위를 인정하고 명령 시행을 일시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부모가 모두 비시민권자일 경우 미국 태생 아이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고티비 뉴스 배부경입니다. 내일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까지 35도 안팎의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고온 현상이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6도, 강릉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4도, 부산과 대구 31도, 제주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한국 선교 140전을 맞아 아펜젤러를 비롯한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선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육과 의료 등 다방면에 걸쳐 기독교 정신을 퍼뜨렸는데요. 그들의 발자취는 한국교의 뿌리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선교적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